오케이. 아무튼 오늘 정규분포 문제 풀 건데요. 173쪽 표. 내가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한다. 오케이. 지난 시간에 정규분포 다 배웠는데 환상적인 문제를 다 준비해놨어요. 그 전에 잠깐 타임. 158번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 복습으로서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으로. 800명을 모집하는 어느 대학의 입학시험에 4,000명이 응시하였는데 수험생이 시험지원 평균이 248점, 표준편 65의 정규분포 따른다고 할 때 여기까지 본 순간 지난 시간까지 수업을 다 열심히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시작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성적, 수험생의 시험 성적의 평균이 시험 성적이 확률변수 x구나. x가 따르는 분포는 정규분포. 야, 정규분포 따른다고 하니까 248 평균이고 표준편차가 65면 65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야, 총복습이다. 잘 봐도. 근데 얘를 표준화를 시켜야 돼. Z가 나오면은 무조건 표준화를 시켜서 Z라는 거는 어떻게 넣어야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분포인데요. Z를 시그마 분의 시그마 이거죠. x-m으로 두면은 새로운 확률변수 Z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랬을 때 그림 하나 그려주시고요. x의 정규분포를 그렸을 땐 평균이 248이죠. 요 x가 시험 성적입니다. 성적의 축이고요. 이랬을 때 Z로 환산했을 때 Z라는 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 1인 표준 정규분포. 모든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로 했어요. 여기까지를 딱 그려서 풀어야 돼. 어차피 여러분들 뭐 수능이나 뭘 보면 시험 보면 뭐 내신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정규분포 문제가 여러분 평생 만날 수 있는 문제가 6개? 많아봐야? 쓸데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니지. 모든 단원이 마찬가지지. 지금 시험이 몇 안 남았잖아. 기말 한 번. 아니 중간 한 번, 기말 한 번. 중간에 안 나오잖아. 기말 한 번 보고 뭐 2학기 중간 기말 볼 텐데 별로 쓸모없는 학생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푸는 문제 몇 개 안 되는데 그 몇 개를 맞추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하는데 무조건 이렇게 그려놓고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거를 가지고 평소에 연습 안 하고 암산 때리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라고. 그려놓고 하고 왜냐면은 이따 보여줄 문제들은 몇 개는 어려워요. 안 그리면 못 풀어. 그래가지고 뭐 하세요 수업 시간에 흥 안 나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려놓은 상태에서 지금 물어보잖아요.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시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마지막 커트라인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 최저 점수라는 거는 이 성적이 바로 점수잖아요. 점수가 성적인데 몇 점, 이 K점 이상을 맞은 사람의 비율이 곧 합격자의 비율이자 합격할 확률이자 이런 거니까 요 K점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살짝 어렵다 그랬죠. 근데 800명을 모집하는 대학에 4,000명이시면 합격할 확률을 이걸로 주는 거예요. 4,000분의 800. 다시 말하면은 40분의 8. 뭐 하세요? 400분의 8. 다시 말하면은 80. 100분의 20. 20%죠. 그 말은 상위 K점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100분의 20이 다시 말하면 확률이 100분의 20이 되게 하는 K점 점수를 찾는 거야. 이 확률이 곧 이 넓이가 곧 합격한 사람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100분의 20이라는 건 0점이니까 0.2가 나오게 만들어야 돼. 근데 Z에서는 Z가 0에서부터 0.841, 여기 0.84, 여기 0.84입니다. 요 사이의 확률이 0.3이니까 이쪽은 0점이죠? 딱 맞게 준다고, 이쪽. 그러네. 그래서 요 K 값을 Z로 환산했을 때, 표준화 시켰을 때 0.84에 대응된다는 거를 빠르게 찾는 방법은 이 그림밖에 없어요. 이걸 머릿속으로 기억은 다 되지. 선생님 같으면. 그리고 연정이도 될 거야. 하지만 지금 처음 배운 학생들은 안 된다고, 그게. 이걸 그려봐야지 딱 나오는 거예요. 주어진 단서들을 조합해가지고 거의 그런 식이에요. 이따 보면 확률 변수 2개 나옵니다. 문제 낸 거. 학교 시험 문제 분명 어리버리 걸 거예요. 그리고 다
M1 시그마 2 막 이러면서 막 문자로 돼 있어요. 그럼 헷갈려 하는데 항상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은 이 표준화식에서 Z가 0.84가 되는 X값 K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다 K 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해보죠. 이 지난 시간에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스텝 1이긴 하도 0.84 곱하기 65는 K 빼기 248. 너무 어렵잖아.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요? K는 248 끝까지 미루는 습관 좋았다. 플러스 0.84 곱하기 65. 야, 계산하면 302.6 나와요. 302.6 계산해봤다. 힘들었다. 어쩔 수 없어. 계산기 때려야 돼. 그래서 302.6점 이상이면은 뭐랄까 합격인 거예요. 야, 이 문제까지가 지난 시험 복습이었고 다 이해했을 거라 생각하고 스텝 2에는 중요한 문제들 많은데 159번이 가장 중요한 문제지만 이미 했고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 풀 겁니다. 거의 한 번씩만 쓱 풀면 금방 끝나요. 160번 풀어볼 건데요. 160번 뭐 장난치는 거지. 확률변수 Z가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오. 아니 뭐야 2차 방정식 왜 갑자기 나와. 지금 고3인데 뭐 하세요. 중학생도 아니고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그냥 생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판별식 0보다 크잖아요.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럴 확률이니까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아니 뭐야 2차 부등식 Z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Z가 2보다 크다. 이런 것도 못하면 뭐 고3 아니죠. 그러면은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런 거잖아요. Z의 분포는 표준 정규 분포 평균 0이고 분산이 1인 분포인데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있으면은 요 바깥쪽 확률 더하라는 거 아니야. 0부터 2까지 여기 0.477이네. 그럼 여긴 뭐냐? 0.0228이죠. 곱하기 2 두 개니까 너무 개쉽잖아. 뭐 하세요? 그러면은 0.0456. 근데 그냥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범위를 빼도 돼요? 그렇죠. 1에서 얘네 둘을 빼도 됩니다. 너 천재적인 방법. 이게 더 쉬워. 0.028을 자주 구해봤기 때문에. 좋아요. 편한 대로 하고. 161번 수능 기출이잖아요. 이런 문제 하고 싶었습니다. 학교 시험에 가장 무난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로서 연정이는 지금 너무 쉬워서 집에서 치킨 먹고 있는데요. 그래도 한 번만 보고 좀 이따 어려운 거 보여줄게. 연정아, 너 실망시키지 않을게. 일단 해보겠습니다. M이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 따른다. 무조건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정규분포는 이렇게 M이가 여기잖아요. M이 60 그리고 X 64보다 큰 게 56보다 작은 거랑 확률 똑같다. 뻔하지 뭐. 이거는 얼마나 많이 했어. 여기가 64면은 여기가 똑같은 간격으로 56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60이잖아. 그럼 평균이 60인 거를 더해서 2로 나누면 60인 거를 인간적으로 알아야지. 언제까지 이런 거를. 너무 쉽잖아요. 이게 평균입니다. 그럼 60. 평균 알았으면 좀 써주라고요. 정규분포 60, 시그마는 아직 모르죠. 저게 평균 표시예요. M이가? X부터 어디? 재생 방금 쓰신 거 X부터 이게 정규 X가 X부터 N이 아니야. X가 따르는 분포는 정규분포이다. 정규분포 중에서도 평균이 6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아니 뭐 하세요 지금? 아주 안 되겠구나. 확통 망했구나 지금. 그걸 지금으로 개망했죠. X가 따르는 분포가 정규분포 되게 물결 이렇게 쓰고 이항분포일 때는 이렇게 쓰고 B, NP. X라는 거 확률 변수가 따르는 분포이다. 봐봐 해야 돼. 여러분들 자꾸 봐야 되겠다.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됐어. 여기까지 했는데 이건 뭐야? 이거 왜 나온 거야 이건? 분산을 구해. 그렇죠.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분산이잖아요. 평제 제편평제 다시 한번 써주겠다. 뭐 장난치는 거죠. 이런 거는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 야, 평균이 근데 m인데 m제곱 같은 거라고. 그래서 내가 기호도 다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m이 60이지. 같은 거지 이게. 그러면은 3600, 16 빼기 3600이니까 16이잖아. 그럼 여기다 뭘 써야 돼요? 야, 시그마 제곱이랑 vx가 같은 거 이런 기호 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시그마는 시그마 x 표준 편차 이런 거 다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vx는 16이니까 얘는 4제곱으로 쓰는 거죠. 물론 16으로 써도 되긴 하는데 어차피 표준 편차를 사용할 일이 많잖아. 표준화할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써놓고 끝났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 x가 6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68은 여기 좀 있다. 그러면은 이 반쪽알이 2분의 1에다가 이거 다 더해야 되는데 확률 Z로 바꿨을 때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68이 야 연정이 지루해하잖아. 빨리빨리 해야 돼. 연정이 지금 개빡쳤다고 다 풀었대. 하지만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어쩔 수 없이 연정이 희생하고 있잖아요. 분발에. 야 근데 이거를 또 이해를 못한 학생이 많을 거야. 이 Z가 없잖아요. Z가. 근데 지난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던 학생은 요 표가 의미하는 게 사실은 이 평균에서부터 스몰 x까지 확률을 Z로 바꾸면 Z가 0보다 크거나 같고 x보다 스몰 z 이렇게 하자.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이거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까지다. 이렇게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여기다 넣게 되면은 m이 사라지고 시그마 약분되면서 사실은 여기 왼쪽 칸이 Z가 되고 1.5, 2, 2.5로 바뀐다는 거를 환산했을 때 표. 다시 말하면 이게 표준 정규분포 표랑 비슷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버리니까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실제로 이거 표준화 시킬 때 시그마분의 x 빼기 m이 되는 게 z인데 여기서 x자리에 이거 넣어보라고. 이걸 넣으면 m 플러스 1.5 시그마니까 m이 없어지면서 시그마 약분된 1.5란 말이야. 그래서 z로 따지면 이 표현랑 똑같은 거예요. 신기하잖아. 그래서 1.5. 그리고 그런 얘기도 했었죠. 편차가 표준 편차의 몇 배냐에 따라서 요 m에서부터 m이 60인데 지금 m은 60. 60에서 떨어진 요게 4가 이 지금 표준 편차 똑같잖아요. 그러면 사실 64가 z로 바꾸면 1. 68이 z로 바꾸면 2라는 거도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68 넣어봐. 68 여기다 넣으면 68 빼기 60은 8인데 4분의 8 2잖아요. 그래서 z값이 시그마 간격으로 나오고 그 z 대신에 이렇게 x로 써줄 때 이렇게 써주면은 페이크야. 너 이해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아무튼 좋아. 그럼 68에 해당하는 z가 2니까 2보다 z가 작거나 같은 확률은 2분의 1 더하기 이쪽은 요거죠. 0.4772. 0.5에다 0.4772를 더하니까 0.9772. 답은 4번. 근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지니까 이 문제에서 혼란을 느낀다면 안 되면 이게 무려 수능 문제야. 수능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만 다 안다면 별거가 아니거든 진짜. 정말 쉽게 나오잖아. 통계가 그래서 점수를 잘 따야 돼. 통계에서. 수능 지금 준비하는 학생들은 통계 진짜 중요해. 통계 다 맞춰야 돼요. 진짜야. 야, 여러분들 확률 어렵게 하면 못 맞춰. 통계를 맞춰야 돼. 누구나 그런 얘기 하실 거야. 어떤 선생님도. 확률은 어렵게 나오면 힘들 수 있는데 통계는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맞출 수 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문제. 근데 다 풀어주나 지금. 정규분포 쪽은.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어요. 162번 어리버리. 이런 거 이거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 내가 다 풀어주고 싶어요. 개념 원리는. 이거를 다 틀려오는데요. 선생님 말을 개무시하고 그냥 보고 멍하니 그냥 있단 말이에요. 멍하니. 어떻게 하라 그랬죠? 정말 모르겠으면 다 쓰라 그랬잖아요. x가 따르는 분포는 정규분포 5,3제곱 y가 따르는 분포는 정규분포. 야 변수 2개 나오잖아. 이제 시작된 거야 문제가. 16 평균이 16이고 4제곱. 그리고 또 멍하니 있는다니까.
그림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선생님께서 정규분포는 무조건 이거 산, 종 모양 그리라고. 평균이 5, x가 따르는 거. 이거는 4. 시그마에 따라서 시그마가 작으면 높이가 높아지죠? 그런 것까지는 표현 안 해도 좋아. 그래도 말했으니까 해볼까? 4가 3보다는 낮습니다. 편차가 심한 게 언덕이 좀 낮죠. 네, 그것까지는 제대로 표현 안 해도 문제 푼데 지장이 없고요. 16, 평균이 16이다. 이게 y. 이거 딱 그려놓고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봐봐. 딱 K 나오니까 어렵잖아. X가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하고 Y가 마이너스 K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같다. 또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안 나와 있어. 어렵다고. 탁 여기까지 하고. 성현이 아이디어 내봐.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시작을. 이게 시작이야. 내가 말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좋아. 아무튼 K를 어딘가 표시를 해야죠. 그림을 자꾸 이용해야 돼. K가 어딘가 있는데 K가 5보다 클까 작을까? 모르니까 그냥 K가 5보다 크다고 한번 해보세요. K.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그렇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림을 그려서 K 이상일 확률인 거 이 넓이지. 표현을 딱 해. 그럼 마이너스 K는 만약에 K를 양수로 잡게 되면은 5보다 큰 수로 잡으면 마이너스 K는 음수잖아. 음수면 무조건 16보다 왼쪽에 있네. 그래서 왼쪽에다 딱 그려. 탁. 마이너스 K. 그래서 왼쪽에다가 이걸 표시를 딱 해. 일단 이렇게. 이게 시작이야.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확률 넓이가 같아야 되죠? 같으려면은 얘네 둘을 Z로 바꿨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를 Z로 바꿨을 때 1이면 얘는 Z로 바꿨을 때 얼마 해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돼야지. Z를 바꿨을 때 얘가 2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Z는 표준 정규분포는 평균 0이고 분산 1인 분포잖아요. Z로 환산시켰을 때 요 눈금이 각각 하나는 이쪽이면 하나는 대칭으로 이쪽이어야 된다고. 그 말은 얘네들을 더해서 2로 나누면 0이 돼야 된다고. 물론 어떤 훌륭한 학생은 처음부터 Z 팍 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안 돼. 이렇게 그려야지만 돼. 이렇게 그려야지만 선생님 말이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얘를 Z로 바꿔보자 하면서 표준화를 어떻게 하죠? Z로 바꿨을 때 어떻게 하죠? 시그마분의 X 이게 확률 변수 X 마이너스 M이 이게 딱 바꾸고 요거는 Z로 바꾸면 Z로 바꿨을 때 시그마분의 4분의 마이너스 K X 마이너스 K X 어렵습니다. 이거 제일 어려워. 이 페이지에서 제일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다 이게. 마이너스 M이 이렇게 딱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지. 이게 만약에 여기면 이게 여기다. 그걸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얘네들을 같다고 놓으면 안 돼. 같으면 아니야. 같으면은 요 라인 오른쪽이고 얘는 이 라인 왼쪽이니까 같은 수에 있으면 이 라인 오른쪽 넓이랑 왼쪽 넓이 달라요. 떨어지면 거리가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Z1이고 이게 Z2인데 그치? Z1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Z2는 여기 있어야 된다니까. 왼쪽에 있어야 돼. 왜냐면 K가 Z1으로 변해서 그 오른쪽이잖아. 마이너스 K가 Z2로 변해서 그 왼쪽이거든. 그 넓이가 같으려면 0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얘네 둘의 평균이 0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3분의 K 빼기 5랑 더하기 4분의 마이너스 K 빼기 16은 더해서 2로 나누면 0.
그러면은 그냥 0 풀면 되니까 12 곱하면 4 k 빼기 5 플러스 3 마이너스 k 빼기 16은 0 4k 마이너스 3k k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48은 0 k는 68 맞아 버렸잖아. 안 쉽단 말이에요. 문자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림만 선생님이 하란 대로만 하면 할 수 있어. 접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 해야 되는데 만약에 k가 5보다 작은 수였다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k가 이쪽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러면 이쪽은 사실 마이너스 k가 이런 식으로 와서 이렇게 왼쪽에 있잖아. 이렇게 돼도 되긴 돼. 그러니까 그치. 잘 봤는데 나도 여기 있었어요. 하지만 k가 5보다 작은 수라면은 k가 마이너스 k가 16보다 클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지. 근데 k가 5보다 작은 수인데 만약에 음수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어쨌든 요 상황이든 아까 k가 오른쪽에 있는 상황이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상황에서는 이 k를 이거 z1을 바꾸면 여기로 가지. z1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바꾸면 z2가 여기로 가지. 그러니까 어차피 똑같아. 얘네 둘의 중간에 m인 거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해가 없기 때문에 안 나온 것뿐이야. 거기까지 생각해야 돼서 좀 어렵다고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160번 좀 어려운 문제였고요. 163번은 어느 학교 시험에나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죠. 이 표준화를 배워가지고 쓸 수 있는 게 여러분들 성적 낼 때 표준 점수로 바꿔가지고 영어를 잘했는지 수학을 잘했는지 등수 매기 때 쓴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국어는 평균이 90인데 수학은 평균이 막 60점이야. 근데 수학 80점 맞은 거랑 국어 평균이 90인데 89점 맞은 거랑 누가 더 잘한 거냐. 솔직히 뭐 보면은 좀 그렇잖아. 국어는 애들 다 90 맞는데 89점 맞은 거고 수학은 애들 다 60 다 빡대가리인데 난 80 혼자 80 맞은데 엄청 잘한 거잖아. 근데 엄마가 시험지 보면은 뭐 욕하잖아. 너 수학은 왜 80점밖에 안 돼? 이러니까 그런 거를 비교할 수 있게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점수가 이 자료의 분포상에서 평균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를 그 표준 편차에 따라 또 다르거든. 그 커브도 정규분포 커브가 다르잖아. 그거를 근데 표준 정규분포로 옮겨오면은 비교가 가능해져.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국어는 평균이 50. 야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국어가 더 어렵다고? 영어 64, 수학이 60인 상황에서도 비교를 하게 되면 얘가 어떤 과목을 제일 잘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을 구하라고 했는데 아주 간단해. 좀 어려운 학생은 어떻게 해야겠냐면요. 이거를 x, y, g 하면 이상하잖아. w로 놓고 어려운 학생은 그림을 다 그려가지고 50,13의 제곱 딱 하고 이렇게 딱 그려놓는 거야. 나는 다 뭔가 잘 안 돼. 이런 학생은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y라는 거는 영어는 64 평균에 17점짜리 17의 제곱. y도 이렇게 분포가 있겠죠. 평균 64. 그리고 수학은 62. 평균이 60인데 w. 그리고 수학에 따르는 분포는 62,14의 제곱. 그런 상태에서 네 점수를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국어는 65. 물론 좀 숙련된 학생은 바로 되겠지만 이게 좋아. 안 된 학생, 처음 보는 학생들은 60을 딱 찍어. 65. 영어는 82. 수학은 75.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정규 분포에서 이 시그마 간격이야. 13. 13이 커져서 63이 됐을 때 1인 거야. Z로 따지면. 그러니까 얘는 1보다도 더 오른쪽에 있는 거지. 얘는 17이 표준 편차가 17인데 지금 얘가 지금 18이잖아요. 그러면 1보다도 못한 거야. 그런가?
아, 1보다 좀 잘한 거구나. 1보다 잘한 거죠. 이건 1보다 잘한 거. 이거는 14인데 이게 14면은 76. 1보다 못한 거네. 근데 이거는 그림을 딱 비교가 안 되잖아. 계산해 봐야 돼. 그래서 Z로 바꾸는 게 뭐냐면은 시그마분의 네 점수 X 마이너스 M이 요렇게 딱 했을 때 이게 Z1이 되는 겁니다. Z2는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이게 Z2고 시그마 Z3 수학 점수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이 X 마이너스 M이 그래서 이걸 계산 다 해보는 거야. 그럼 이거 13분의 15 얘는 17분의 18 얘는 14 왜 이렇게 어려워 14분의 13 얘는 1보다 작죠? 그럼 이거를 Z에다 나타냈다고 치면은 Z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분포니까 10요 세 수죠. 14분의 13 이게 Z3 14분의 13 이게 맨 왼쪽에 있을 거야. 얘는 둘 다 1보다 크잖아요. 근데 딱 보면 13분의 15가 그냥 17분의 18 그냥 17조각 내가지고 한 조각 더 많은 거랑 13조각 내서 두 조각이나 더 많잖아 이거. 이게 더 큰 거야. 계산 통분 안 해봐도 그럼 17분의 여기가 18 여기가 13분의 15 그러니까 이게 Z1, Z2 그렇다는 것은 성적이 지금 Z1 같은 거는 이 점수 위에 있는 학생의 비율, 확률, 이 확률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점수만 이게 Z1이. 그러니까 뭘 제일 잘한 거예요? 국어를 잘한 거지. 평균 자체가 낮기 때문에 65점 맞췄지만 국어가 제일 비유가 안 좋아. 국어가 이렇지 않잖아 보통. 수학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수학이 평균이 낮아도 점수 좀만 맞으면은 등급이 잘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국어고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영어고 수학을 제일 못한 거네요. 너무 우울하잖아 이거. 수학이 제일 못한 거야. 이해됩니까? 이 문제가 시험에 꼭 하나씩 나오고요. 그리고 164번은 전설의 수능 문제였어요. 전설의. 그 당시 센세이션이었잖아 이 문제는. 이거는 정말 미쳤잖아요. 그리고 처음 풀 때 어렵습니다. 1등급 맞은 학생이 있었는데요. 가르친 학생 중에. 그 학생한테 내가 이거를 딱 풀어보라고 했는데 걔가 한 10분 넘게 걸리더라고. 처음 배우고. 근데 풀었어 걔는. 여러분에게도 도전할 시간 좀 줄 건데 이거는. 잠깐 수민이랑 연정이 풀었습니까? 류수민 아직 안 풀었지? 연정이는 풀었을 거예요. 연정이는 마플 시너지 풀거나 잠깐 쉬시고요. 류수민 다시 한번 풀어보고 처음으로 풀어보시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거 풀 시간 준다. 도전해. 이거 천천히 생각하면서 이거 진짜 짱이야. 배운 게 다 나오거든요. 잘 풀어봅니다. 이게 어렵게 내면 이 정도야. 제일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통계 냈을 때. 근데 아주 개념차게 어려운 문제. 개념차게. 굉장히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뺏을 수가 없고 여러분에게 시간 주겠어요. 꼭 풀어봐. 고고. 이 문제는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서 지난 시간에 이제까지 배운 거 총정리인데요. 조건부 확률하고 정규분포의 절묘한 융합이거든요. 학교 시험에도 좀 잘 나와요. 이 문제가 나온 이후로 이거를 카피해가지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아무튼 읽어보면 재래시장이 요즘 어디 있어요? 뭐 하세요?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는 평균이 1740, 표준파 500. 근데 이런 걸 보면 정규분포 보면은 이걸 꼭 지금 복잡하니까 이 거리라는 거를 확률 변수 x로 딱 쓰고 거리가 따르는 분포가 정규분포니까 만들어 놓도록 합니다. x는 정규분포 1740 거리 그리고 표준편차 500 이렇게 딱 써놓는 거예요. x가 뭐냐면 거리입니다. 거리. 이랬을 때 그리고 그림도 그려놔. 정규분포 그림. 거리의 평균이 1740인데 2000m 이상인 고객
2000 여기 거리니까 여기다 표시할 수 있겠네요.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 온다고 한다. 여기서부터가 어려워지는 거죠. 뭔 소리야 이게. 2000m 이상인 녀석들은 다 자가용 타고 온 게 아니고 걔네 중에 15%만 자가용 타고 오고 2000m보다 거리가 가까운 애들도 자가용을 타고 오긴 해. 5% 정도. 됐어. 뭐 아무튼 그렇다. 그런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은 물어보니까 이게 조건박률이에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 한 명을 선택할 때, 그러니까 자가용을 타고 온 사건을 사건 2라고 하죠. 그리고 시장에서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인 사람이 뽑히는 사건을 거리가 2000 미만인 사람이 뽑히는 사건을 사건 A라고 하죠. 이게 조건박률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거리가 2000m 미만일 확률을 구하는 거긴 구하는 건데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이 뽑혔다는 가정하에 그 자가용을 탄 사람 중에서 거리가 2000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탄 사람의 확률을 고르는 거예요. 잘 안되면 써. 이거는 E는 자가용, A는 2000 미만. 자가용 중에서 2000 미만인 녀석이 뽑힐 확률이야. 그러면 이렇게 풀면 되죠. 자가용을 타고 왔을 확률 분의 자가용을 탔으면서 2000 미만, 이거를 구하면 되죠. 조건박률. 그런데 이 자가용 요것만 잘하면 되거든. 이 자가용을 탔을 확률을 그냥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2000 미만이면서 자가용을 타고 왔을 수도 있고 또는 2000m를 거리가 2000m 이상이면서 자가용을 탔을 수도 있죠. 분해. 보통 요거는 이 둘 중에 하나만 올려주면 되죠. 이건 어디서 본 거죠? 조건박률에서 봤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조건박률 문제예요. 여기까지가. 그럼 정규분포는 왜 있는 거냐? Z는. 이거는 2000 미만 거리 2000 이상이냐 미만이냐의 그 확률만 주는 거예요. 정규분포로. 확률을 주는 도구로 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인 거지. 그래서 집에서부터 거리가 2000 이상일 사건의 확률은 거리가 2000 이상일 확률은 어떻게 구하죠? 얘를 Z로 바꿔가지고. 근데 Z로 바꿀 때는 뭐 뻔하지. 이게 0.52가 될 거거든요. Z로 바꿨을 때. 그건 감이 있어야 돼. 왜냐면은 시그마분의 X 2000 2000에 하다가는 Z만 구해보면 되는데 X-ME를 하면 계산 안 해봐도 0.52밖에 나올 수가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해볼까? 500분의 260 1000분의 520 100분의 52 0.52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게 Z로 따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표준 정규분포에서
이 2000이 해당하는 값이 0.5이고 여기 확률이 0.2라고 했으니까 이쪽 0.3인 거야. 0.5. 이건 뭘 알려주냐면은 2000미 이상에서 온 사건이 확률이 0.3이고 2000 이하에서 온 확률이 0.7인 거예요. 됐죠? 도현이가 아주 잘했는데 도현이 이걸 구했더라고. 2000 미만이면서 0.7 곱하기 자가용. 근데 2000 미만인 고객 중에서는 5%만 자가용 타니까 100분의 5를 곱해줘야 돼. 또는 근데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은 다 2000 미만은 아니고 2000 이상이면서 0.3 곱하기 그러면서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 타니까 100분의 15 요것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게 바로 결국에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이 나오는 사건이야. 중에서 위에 요것만 올려주면 돼요. 0.7 곱하기 100분의 5. 오케이. 굉장히 어렵다. 계산만 하면 되겠습니다. 분자분모에 100을 곱하면은 0.7 곱하기 5 플러스 0.3 곱하기 15분의 0.7 곱하기 5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3.5 더하기 4.5 분의 3.5 8분의 3.5 80분의 35 16분의 7 답 16분의 7 2번. 어려웠다. 조건부 확률에서 요 2000 이상이냐 미만이냐만 정규분포로 확률을 구하는 거예요. 사실 양념이었어 정규분포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선생님도 어려웠습니다. 처음 풀 때. 뭐인지 모르겠는 거야. 근데 뒤에가 조건부 확률이다만 이해했으면은 어떻게든 했을 건데,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 조건부 확률이 나오든 정규분포가 나오든 이 포맷 형식을 완벽하게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통계는 통계 확률 통계 이 뒤쪽 단어는 다 정해진 형식대로 풀게 돼 있어. 다 배운 거죠. 어디서 봤잖아요. 이거 2로 놓고 A로 놓고 봤죠. 이것도 보니까 다 이해되잖아. 근데 혼자 해내려면은 그게 완벽히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아주 좋은 문제였다. 수민이 연정이 이해되죠? 좋았어요. 수민이 아주 수민이 너무 멋있어. 그 하트는 어떻게 한 거세요? 하트는 정말 너무 멋있어. 잘못 눌러가지고 또 손가락 바꿨는데 하트가 좋았어요. 더. 그러면은 광신고 기출을 보겠습니다. 다 골라놨잖아요. 워밍업 간다. 오늘 13일이냐? 뭐야 이거? 뭐냐고요? 뭐냐? 아이고 이거다. 그거 쉬운 거부터 하겠습니다. 광신고 기출 내가 다 골라놨어. 10번 도전. 빠르게 하나씩 풀면서 가겠습니다. 25분 동안 다 풀 수 있어요. 최근 3년치 시험지에서만 골라봤습니다. 이 정도 돼야지. 40인데 x가 40인데 30 이상이면 여기 30인데 이상이면 여기 오른쪽이야. 오른쪽. 근데 이거를 Z로 안 바꾸더라도 이게 시그마 오면은 이게 마이너스 2예요. Z 바꾸면 시그마 간격 1이라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근데 여기서도 그럼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을 찾으면 안 되지. 왜냐면 분모방이 다르잖아. Y 분포는 평균이 50인데 Y 여기서 어떤 수 이하일 확률이 같으려면 이거는 40의 왼쪽으로 두 칸이니까 이거는 오른쪽으로 두 칸 가야 돼. 60이네. 딱 봐도 60 가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Z로 바꾸자면 시그마 분의 K 빼기 M하고 M은 여기서는 50이죠. 여기서는 시그마 5분의 30 X 이거 30 빼기 40 여기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Z 값을 따지면. 그럼 얘는 플러스 2가 돼야 됩니다. 마이너스 2가 아니고 그림 그려야 돼. 이게 오른쪽이잖아. 방향이. 이건 왼쪽이고. 이해되죠?
간단하게 주는 문제입니다. 이런 거. 오케이. 이 정도는 다 이해를 한 것 같고요. 꺼지세요. 그 2번. 그 다음 다음 문제 그거 12번 광신구 문제다 이거다. 봐봐. 딱 읽으면 굉장히 난잡하면서 아무것도 못하겠잖아요. 그거의 통계야.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가 말한 대로 다 쓰라고요. X가 따르는 분모 딱 써놓고 밑에다 그림 하나 그리고 Y 전기분모 딱 그리고 그림 그리고 시그마 Z는 표준화식도 딱 쓰고 써가면서 하는 거예요. 정규분모 C, 2제곱 딱 하고 Y는 정규분포 따르는 거 M, 뭐야 평균이 없다는 얘기야? 안 알려주고 2제곱 딱 쓰고 그림 그리고 봐봐 여러분들 그냥 바로 읽고서 풀 수 있는 몇 안 돼. 선생님도 좀 복잡해지면 다 그려서 한단 말이에요. 그 딱 그림 그리고 이건 뭐 M으로 돼 있어 뭐야 이러면서 그냥 배운 대로 딱 배운 대로만 하면 돼. 그리고 여기서 Z도 써놔. 그러면 Z는 시그마 분의 X는 아직 없으니까 X-M 이렇게 그냥 써놔. 그냥 이렇게만 X를 뭐 13을 넣어야 되는지 아직 모르겠으니까 이것도 Z로 막 바꿀 때는 표준화 시킬 때는 2분의 Y-M이 이렇게 하겠죠. 딱 써놓고 거기까지야 여기까지야. 확률 변수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는 각각 fx랑 gx다. 확률 밀도 함수가 각각 fx와 gx다. 근데 1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그러니까 x의 확률 밀도 함수 스몰 fx에 13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13 여기 있잖아 어딘가 13을 표시를 딱 하고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확률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이 곡선에서 y좌표죠. 13에서 함수값이 20에서 함수값보다는 작다. 그런 말이거든. 20이라는 거는 그러면 어딘가 y에 있잖아요. 20보다 작아야 되니까 20에서의 함수값이 더 큰 거네. 이렇게. 어? 이 그림 높이를 본 거야. 여기 y좌표. 더 위가 돼야 된다고. 22M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 범위까지 푸는데 왜 안 나오네. 22M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 그거 정말 예리하구나 너. 부럽다. 저거 대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3하고 20을 그래프에다 대입해 본 거야. 왜냐면은 이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거는 이 곡선이라 그랬잖아요. 이 정규분포 곡선. 이 식이 확률 밀도 함수니까. 이 용어를 잘 알아야지. 이 그래프 얘기하는 거야. 이 함수값. 확률은 아니지만 특정 x에서의 함수값, 13에서 함수값이 20에서 함수값보다는 작다고 했어. 근데 이게 사실 같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림이 다르면. 근데 얘는 선생님 치밀하게 표준 편차를 같은 걸로 줬어. 그 말은 이 정규분포 곡선의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다는 거야. 너무 안 똑같아 보이나? 똑같은 그림이에요. 커브가 똑같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주는 건 딱 하나다. 10에서 13까지 거리보다는 M에서 20까지가 더 가까워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0은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데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왼쪽에 있을 수도 있다. 도현이가 지적 잘했어. 그거야. 그걸 알아냈어야 돼. 20이 그러니까 요 거리가 이 13이 떨어진 요 거리보다는 더 가깝다만 알면 돼. 가깝다. 봐봐. 이 그림 없이는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좀 어려워지면. 여기까지 됐고 그리고 Z로 바꿔서 생각해야지. Z로. 이 13이 Z에서는 얼마 정도 되는 거냐? Z로 다 환산을 시키면 되죠. 그러면은 13은 1.5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5가 이렇게 있고 그러면 20은 요 안쪽이라는 거예요.
20이 13보다는 M에 가까워야 되니까 이 13 떨어진 거리 3이잖아. 이게 여기서는 더 가까워야 된다고. 그러니까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20이 들어가야 돼. 20을 Z로 바꾼 값이. 아니, 야, 거의 다 왔는데 왜 잠깐만 여기 내가 말한 것까지만 이해되면은 그냥 답은 손들고 있어요. 이 말한 것까지만 정리해봐. 잠깐만 이런 사실들을. 그러니까 달라진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는 다 했을 거 아니야. 솔직히 야, 어려운데 조금 어려운데 됐고 다시 처음부터 여기까지부터 하자. 연정이야 잘했고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했을 건데 요거 해석이 잘 안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는 요 그림이야. 요 그림. 여기다가 13을 딱 넣었을 때 함수값이니까 확률 밀도함 함수값이니까 요 점 y좌표 얘기는 y좌표. 요 점 y좌표. 여기. 이거고. 20 넣었을 때 20 어딘지 모르니까 아무 데나 찍어. 아무 데나 찍는데 그 20에서 y좌표가 더 크다. 근데 그 말은 이 20 어차피 곡선은 시그마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곡선이거든.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아요. 평균이 평행이동돼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20이 평균에서 더 이 13보다는 가깝다는 거야. 이 거리가 3이면 얘는 3보다는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고. 근데 Z로 환산했을 때 이 13에 대한 13에 대한 Z값이 1.5니까 1.5를 한번 표시해 본 거야. 그러면은 이 20은 1.5보다는 왼쪽 어딘가에 박혀 있어야 돼요. Z로 환산했을 때 이게 시그마 관계 똑같으니까 더 안쪽이어야 돼. 더 안쪽이어야지 여기 함수값 높잖아. 안쪽이어야지. 1.5 넣은 거고 20 넣은 거는 2분의 20 빼기 m 이렇게 했다고. 요거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3 20 빼기 m은 17보다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도현이가 한 게 정리됐고 도현이가 한 거로 하면은 이게 1.5인데 이 부등식을 고지고대로 쓰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이 함수값이 아니라 이 범위거든. 이 z값이거든. z값.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5가 나와더라도 얘를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넣어서 하면. 넣어서 하면은 그건 넣었을 땐 함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z값이고 이건 z값이고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함수값이 아니야. 그렇지. 잘못된 거야. 넣어서 하면 안 된다. 근데 넣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내서 비교를 할 수는 있는데 바로 부등식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넣은 값은 이게 Z1이고 Z2거든. 근데 그거를 또 확률 밀도 함수에 넣어야 되는데 식이 없잖아 지금. 식이 그 루트 2파이 시그마 거기다 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넣은 식의 값이 더 크다를 부등식에 세워야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G20을 Z로 바꿨을 때 이걸 Z를 여기다 넣은 함수값이 아니야. 그냥 여기 눈금이야 눈금. 그래서 이거를 부등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그 마이너스 1.5 사이에 있다로 이렇게 해야 돼. 그냥 그림 보면 해야 돼. 이렇게 2분의 20 빼기 m 이렇게 부등식을 세워서 m의 찾을 수 있어. 어차피 그러면 그거는 그림을 이해해서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식을 그대로 넣을 수는 없지. 이해됐죠? 그러면은 여기서 연정이도 이렇게 했나? 부등식으로?
아, 그렇지. 연정이도 이 그림을 보고 한 건데 이게 n-3이라는 거랑 n 플러스 3이 있는데 그 20이라는 게 어딘가 있을 때 얘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20이라는 거가 n-3보다는 크거 나왔고 n 플러스 3보다 작거 나왔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m의 범위가 나오지. 근데 이거랑 똑같아. z로 바꿨을 때. 이거 2고 해가지고 넘긴 거랑 똑같을 거야. 3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부딪혀야 돼. 근데 어쨌든 그냥 넣어서 비교하면 안 되고. 그래서 m의 범위가 뭐 나요? 23보다는 작거 나왔고 17보다 커 나왔다 이거지.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m이 어디가 있으면 제일 좋냐면은 그냥 요 구간의 중간이 22가 되면 돼. 22. 평균이 22가 되면은 21부터 23의 넓이가 제일 크니까. 근데 이거는 그럼 항상 뭐 20이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 m의 범위가 만약에 뭐 이게 나온 게 23부터 25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의 최대값이라기보다 얘네 값은 그렇지 어디 딴 데를 정해줘야 돼. 23 같은 걸 정해줘야지 제일 커지지. 그런 식으로 삐뚤어질 수도 있어. 이거에 따라서. 근데 얘는 딱 운이 좋게 가운데 이 y의 중간인 22를 평균으로 정할 수 있었을 뿐이고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건 계산. 그래서 그렇게 정하게 되면은 지금 22에 해당하는 게 z값이 0이니까 23은 편차가 지금 2니까 1 차이 나잖아요. 그럼 0.5가 되는 거예요. 봐봐 지금 뭔가 풀 때도 빨리빨리 연상이 되려면은 이 시그마 간격이 머릿속에 있으면 좋다고.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시그마분의 y 빼기 m이로 해가지고 23을 넣는 것보다 이미 딱 보인단 말이야. 1 차이 나면은 시그마가 있는데 1 차이 나면 0.5지 z가. 이렇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를 이제 빨리 풀 수 있게 되는 이해가. 그래서 이거 2배, 이게 2배인 거예요. 연정이 아주 잘했어요. 답이 뭐라고? 4번. 야, 골라놓은 거 더 있는데, 더 해야 되는데. 만화 지금 학교 시험 문제만 갖고 온 건데, 보여주기만 할게. 이런 식으로, 봐봐. 개념원리 문제도 있었지만, 이렇게 학교 시험 문제 좀 야심차게 내면은 정규분포에 숫자가 별로 없어요. 다 문자로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그리고 여기 시그마가 같은 시그마거든요. 얘랑 얘는 같은 시그마야. 하지만 4시그마 제곱이니까 여기 표준 표차는 2시그마로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구간도 다 문자로 돼 있잖아. 이거는 길이가 4짜리인 구간을 잡았다 이런 거죠. 구간을 잡았을 때 그 확률을 또 새로운 함수 FA를 줬지. 이런 식으로 표현이 지저분해지면 아까 그 그림 2개를 안 그리고는 풀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려가면서 풀어보면 됩니다. 근데 이거 따지고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 이것도 문자로만 돼 있고 내가 하란 대로 다 하면 돼. 뭐 X가 따르는 분포 딱 써놓고 Y가 따르는 분포 써놓고 그림 딱 그리고 표시하고 A 표시해서 이거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생각해보고 Z 시그마 식은 시그마분의 X-M 이건 M1 이거는 2시그마분의 X2 Y-M2 딱 놔가지고 딱딱 써놓고서 보면 금방 돼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이다 어려운 거. 이거 시간 관계상 못 하겠는데 보여주기만 할게. 마지막 이거. 이런 것들도 이렇게 확률 밀도 함수에서의 함수값을 주고서 아까 그 그림 상상해야 됩니다. 주고 나서 20하고 12하고 16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찍어가지고 딱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줄을 이룬다. 지금 계속 이런 식이잖아요.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에서 함수값은 확률은 아니야. 그 곡선에서의 그 높이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은 이것도 맞출 수 있을 거야. 아까 했으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어요. 꺼지세요. 아주 지금 정규분포까지는 열의가 없는데요. 다들. 기말고사 때 더 열심히 해보죠. 다음.